예,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유튜브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상속인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아버님으로부터 아들이 증여를 받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동산을 이제 자기 배우자, 며느리가 되겠죠. 며느리나 자녀, 피상속인한테 손자가 되겠죠. 증여를 한 경우에 유류분 청구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 넘어가 있는 겁니다. 며느리나 손자한테로. 이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렇죠.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증여 부동산이 배우자나 수증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자녀를 의미합니다. 보통 직계비속에게 재차 증여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청구를 하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환 방식은 원물 반환이 있고 반환 방법입니다. 가액 반환 방식이 있습니다. 원물 반환은 그대로 부동산이 유지된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액 반환은 그 부동산의 근저당이라든가 매각하거나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원래 상태에서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동산이 전납으로 받았다. 근데 이게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대지로 바뀐 경우에는 이것도 원물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율이 좀 틀려집니다. 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증여를 받았는데 그거를 며느리나 자기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겨버리면 그 유류분 반환 의무자인 아들의 손에는 그 부동산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로 가게 되죠. 매각하고 비슷하죠. 이게 없는 겁니다. 자기 손에. 그럴 때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수증자, 유류분 반환 의무자죠.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재산이 있습니다. 내가 돈으로 청구해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돈을 원합니다. 지금 받아봐야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가액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특별수익자,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아들인데, 아들은 그 부동산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손이 없으니까. 소유권자도 아니니까. 판결에다가 피고를 아들로 잡았는데, 배우자의 소유 부동산의 몇 분의 몇을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 안 나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자, 그런데, 재산이 없습니다, 이게. 아들 앞으로는 대리는 재산이 없어요. 또는, 나는 그 부동산을 원합니다. 왜?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좋아서 난 이 부동산을 갖고 싶습니다. 또는 정서적으로라도 이 부동산을 갖고 싶습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돈을. 이걸 원합니다, 나는. 그런 경우에는 며느리나 손자, 그러니까
그 유름 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곧바로 유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이 부동산은 유류분 반환이 대상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예. 그거는 나도 알고 너도 압니다. 예. 나는 이제 돌아가시면 저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저 부동산이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나는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유류분 청구할 겁니다. 그거를 너도 알고 너도 압니다. 예. 법 판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름 반환 대상임을 알고 증여받은 경우에는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며느리나 손자, 증여를 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곧바로 유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와 손자가 그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류분권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부동에 넘어갔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신다면 두 가지로 가야 되겠죠. 예, 왜냐면 재판부도 이제 갈립니다. 성향이. 예. 그리고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이라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제의 경우 수를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기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가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아들에게 유름 반환 대상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인 며느리나 손자를 상대로 원물 반환을 청구합니다. 물론 이 부동산이 담보가 근저당에 잡혔다든가 이렇게 되면 가액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매각하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실무에서 이렇게 많이 보면 아들이 이렇게 증여한 경우에 이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에 갖고 있습니다. 소송할 당시에 보통 이제 우물 반환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들이 이제 부도난 경우입니다. 사업하다가 이제 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가액 반환 안 가고 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렇게 묶어 들어가면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근데 묶었습니다. 이렇게 주의적 예비죠. 재판부가 일루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둬서 원칙은 이렇지만 때로는 이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신불자인 경우 주의적이 인정이 되면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주의적을 빼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는 이제 유류분 사건을 제가 유류분하고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한 16년 정도 실무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일을 하니까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저는 이러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전부적으로 이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은 수증자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자기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재차 증여한 경우에, 그리고 나서 피상속인 사망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했을 때 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은 주의적과 예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적은 아들에 대해서 가액 반환, 예비적으로는 며느리나 손자에 대해서 오물 반환입니다. 이게 뼈대입니다. 그리고 각 사실관계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이거를 이렇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증자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기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분들은 문자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희쯤 되면 이제 문자가 좀 힘듭니다, 이게. 차라리 전화를 하시는 게 물어보시기 편하고 답변 드리기도 좋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